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간단히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후 계좌는 1억 6,6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240만 원 손실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는 본전 중이며 환차익이 자산을 잘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4,200만 원 수익 중으로 현재 기준 총 2억 4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4월 2일 상호 관세 시행까지 약 8거래일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으로 하루하루 일희일비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는 내마녀의 날로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크게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시장이 끝나갈수록 점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행히 중요한 변곡점인 지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크게 하락으로 시작하던 증시가 그래도 상승을 보여준 재료를 찾아보자면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의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 예상보다는 협상되어서 좀 괜찮아지겠다 라는 기대감,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제 상승은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관세 불확실성에 일희일비했고 어제는 그래도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제는 기뻐하며 상승해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월 2일 상호 관세까지 이제 약 8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트럼프는 관세의 유연성이 있겠지만 상호주의가 기본이다 라는 발언을 해주었는데요. 즉 관세를 원칙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미국 경제 영향도 보고 협상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호주의가 기본이다 라고 말했듯이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게는 일단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는 정책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중국과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이고 나는 그와 관계가 매우 좋으며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질 것.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는데 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중국과의 경쟁에서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과 대화를 한다고 했으니 중국에게 언제든지 협상은 열려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과 함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중기적으로 현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협상이 잘 진행되는지 또 보복 관세는 없는지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이죠. 자,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행히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를 찍고 조정장에 진입하자마자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단순 조정장으로 끝난다면 검정색의 주가 추이처럼 일시적인 웅덩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당장 웅줍을 진행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락장으로 연결된다면 아래 하늘색 주가 추이처럼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계좌 역시 박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황색의 현재 주가를 보면 하락장이냐 조정장이냐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살짝 불안하게 하늘색 쪽으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뒤에서도 언급드리겠지만 지금은 조정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자세히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간 뒤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지만 200일 이평선에서 계속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확대해보면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시도하다가 결국 뚫고 내려가 주었고 이제는 반대로 200일 이평선에서 계속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다가 만약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주면 조정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하락장이냐 조정장이냐 이를 결정해줄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핵심은 바로 미국 경기 침체의 유무입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매우 높은 확률로 하락장이 시작될 것이고 일시적인 경제 둔화로만 끝난다면 조정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죠. 아니 그래서 대체 지금 뭐 어쩌라고요? 라면서 정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하락장으로 빠지더라도 마이너스 50%의 대폭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강세장 패턴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시작된 AI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은 강세장 3년차입니다. 강세장 3년차는 원래 기어가는 패턴이 강하다. 1년차, 2년차 때 크게 상승해주고 강세장 3년차 때는 좀 쉬어가는 경향이 있다. 숨돌리기, 웅덩이, 기간 조정이 찾아왔었다. 라는 강세장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막히게 현재 조정받고 있고 매우 지루하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 올해를 웅줍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4월 2일 상호 관세가 시행되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명분으로 주식시장이 반등해 줄 수도 있고 서로 보복을 하면서 관세 불확실성과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상반기 또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빌빌 기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진짜 맞출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우리는 오질 웅줍 투자자로서 지금은 웅줍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락장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면 매우 좋은 웅줍 타이밍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상승으로 맥드 골든 크로스가 포착되었고 RSI도 과매도 영역이었으며 공포지수 역시 극단적인 공포 구간입니다. 그리고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 역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가 올라가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조정장에서 끝나거나 반토막, 폭락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가능성을 바라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라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최악이 뭘까? 주식시장에서 최악은 미국 지수 마이너스 50% 반토막이지만 전 이번에 그 반토막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 최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스닥 월봉 로그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S&P 500 기준으로는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1년 동안 웅덩이가 지속될 수 있다 라고 최악을 바라보고 있으며 나스닥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루하게 흘러갈 수 있다 라는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웅줍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 조정장으로 끝나서 반등해버린다면 그때 살걸 이러면서 뻘무새 후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조절을 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락장이 시작되었는데 매수할 현금이 없으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떨어져도 상관없는 상황을 만들어 두는 오지롱줍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가끔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매수할 돈이 없어요. 돈이 어디서 생기나요? 라는 댓글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월 소득을 늘리고 월 지출은 줄여서 그 돈을 투자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월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면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방법론대로 올해 초 저와 함께 리밸런싱으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셨어야 합니다. 저는 1월 6일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 고점에서 당연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몰빵 매도를 할 순 없었지만 약 800만 원의 현금 비중을 늘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그때 실시간으로 바로 공유드렸으며 멤버십 분들은 이때 함께 리밸런싱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모를 리스크 관리로 리밸런싱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말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노아의 방주, 현금 비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산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위기에서 기회를 잡는 오지롱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 2월 고점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나도 그때 매도할걸 이라는 후회는 하지 마시고 지금 그리고 미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웅줍 분할 매수를 선택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너무나 큰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 매수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 언제 매수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정보를 얻고 함께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고 웅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 조정장에 진입해 있음에도 계좌, 자산이 여전히 높은 수익을 유지합니다. 수영장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발가벗고 수영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하락장 때도 그랬습니다. 2021년에 중소형주 절대 안 된다. TMF도 절대 안 된다. 물려도 빅테크, 지수에 물려야 한다. 라고 외쳤지만 다들 실적도 없는 중소형주, 밈주식에 달려들었고 TMF에 달려들어 악플과 함께 마이너스 50%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번 조정장에서도 아직 하락장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계좌가 박살나신 분들 많으십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투자가 최고의 방법이 맞는지 자산을 지키면서도 자산을 불리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그러려면 일단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잃어버린 10년, 마이너스 50% 대폭락, 그걸 겪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입니다. 그럼에도 QLD의 18년 수익률은 무려 플러스 5,300%입니다. 다만 레버리지 ETF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성으로 아무 때나 매수하면 안 된다. 그건 실전을 해보지 않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